안녕하세요. 혁별이사입니다. 오늘은 변리사를 통해서 특허업무를 진행하는 경우에 그 변리사에게 위임을 해주는 것에 관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임이라는 것은 해당 변리사에게 나를 대신해서 업무를 진행해달라는 권한을 주는 거고요. 그 권한을 주려면 위임장이라는 걸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진행하는 사건, 하나의 특허에 대해서 각각 변리사에게 위임을 주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 거를 개별 위임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여기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위임장이라고 해서 그 수임하는 변리사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고요. 그 다음에 그 사건을 보통 발명 명칭으로 표시를 하는데, 왜냐하면 특허 출원하기 전에는 아직 출원번호가 없기 때문에 사건 표시를 발명의 명칭으로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위임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권한을 주겠다. 이 변리사가 이런 부분을 수행할 때 이건 내가 준 권한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내용들을 적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위임자 정보,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도장을 날인해서 이렇게 위임장을 작성해주면 됩니다. 그럼 해당 변리사가 요거를 특허청에 제출하면서 이제 대리인으로서 그 사건을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한 변리사를 통해서 여러 건을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그럼 건건이 매 건을 진행할 때마다 위임장을 제출해줘야 됩니다. 그럼 이제 도장을 매번 찍어주는 것도 좀 번거로운 일이고요. 그 일을 수행하는 변리사 입장에서도 매번 위임장을 받아 제출하는 게 이제 좀 복잡할 수 있으니, 그런 경우에는 이제 포괄위임장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그 변리사에게 이런 권한을 주겠다라고 해서 쭉 절차들, 권한에 대한 내용들을 쭉 적어 놓고요. 그 내용들에 대해서 적은 다음에 이제 날인하고, 그 다음에 요 포괄위임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라는 부분, 요 두 군데 날인한 이 포괄위임장을 제출을 하면 향후에 이 변리사가 요 고객의 사건을 처리할 때 개별적 위임장을 받지 않아도 사건을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즉 포괄위임장을 한번 해주면 그 변리사는 내 사건을 지속적으로 대리를 할 수 있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요거를 조금 잘못 오해하시면 그럼 포괄위임장을 해주면 나는 앞으로 그 변리사랑만 일을 해야만 되는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포괄위임장을 여러 명의 변리사한테 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포괄위임장을 받은 변리사는 그 거래처, 그 고객한테 사건을 수임받을 때 별도의 위임장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지, 그 고객의 모든 사건을 이 변리사하고 해라 이런 취지는 아닙니다.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포괄위임장을 종이로만 날인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고요. 요거는 이제 전자로도 서명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변리사에게 포괄위임을 해주기 위해서는 이 특허로 사이트에 들어와서 승인을 해주면 됩니다. 이 특허로 사이트 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하는 방법은 이전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이렇게 특허로 사이트에 들어오셔야 되는데, 그 전에 나한테 포괄위임을 요청하는 변리사도 특허로 사이트에 들어와서 사전에 이거 포괄위임을 신청을 해놔야 됩니다. 그 변리사가 포괄위임 신청하면 그게 나한테 문자 또는 이메일로 연락이 올 겁니다. 그 연락을 받고 이 사이트에 로그인 하셔서 승인을 해주시면 되는데, 어떻게 해주시냐라고 할 때 우선 특허로 사이트에 로그인을 하시고요. 로그인 하시면 이렇게 화면이 뜨고요. 여기에서 마이 특허로 가시면 쭉 내리시면 포괄위임 관련 신청이라는 탭이 있습니다. 얘를 눌러주세요. 그럼 이제 여러 가지 또 탭이 뜨는데, 그 중에 포괄위임 인증이라는 탭이 있고요. 여기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변리사가 신청해 놓은 포괄위임이 뜰 겁니다. 포괄위임 신청이 뜨고, 요 뜨는 거에 들어가서 제가 사인을 해주면 됩니다. 즉 여기 포괄위임 신청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탭이 뜨고요. 이미 대리인은 전자인증을 해놓은 상태고요. 전자설명을 한 상태고, 내가 이제 그거를 전자설명을 해주면 됩니다. 이거는 인증서를 통해서 이 특허로 사이트에 로그인한 인증서를 통해서 해주시면 되고요. 얘를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승인이 됩니다. 그러면 포괄위임을 내가 승인해 주게 되고요. 해당 변리사가 내 사건은 이제 앞으로 지속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승인을 해준 이후에는 이 제출하기 버튼을 누르셔서 제출을 해주시면 이렇게 정상적으로 신청이 되고요. 그러면 변리사가 내 사건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대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포괄위임을 한번 해주면 이게 계속 변리사가 내 사건을 대리할 수 있느냐, 그걸 만약에 처리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포괄위임 신청에 가셔서 포괄위임 신청 메뉴에 들어가셔서, 또는 특허로 사이트 아까 여기 포괄위임 신청 관련
탭에 가시면 이렇게 초기 화면이 뜨죠. 여기에서 포괄림 신청 탭에 가시면 포괄림을 변경하거나 철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변리사한테 포괄림을 해줬는데 그걸 철회하고 싶다고 하시면 여기 들어오셔서 포괄림 철회 신청에 들어오셔서 신고인, 내가 하는 경우에 내 번호를 적어주면 되고요. 고객 번호를 적어주고 확인을 누르면 내 이름이 뜨고요. 그 다음에 출원인도 이제 내가 하는 거니까 내 고객 번호를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철회 대상의 대리인 번호를 적어주고 그 포괄림 번호를 적어준 다음에 신청을 하시면 포괄림을 철회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포괄림을 철회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한번 포괄림을 해줬다고 해서 계속 그 변리사랑 일해야만 되냐? 그건 아니다. 라는 거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 포괄림 번호는 어디서 줘야 하느냐? 마이 특허를 가셔서 포괄림 신청에 가시면 포괄림 조회 부분에 가시면 이렇게 방금 승인한 그 변리사에 대해서 포괄림 코드가 있고 이게 포괄림 번호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변리사에게 사건을 의뢰할 때 위임해주는 방법을 간단히 설명드렸고요. 위임의 종류는 개별 위임과 포괄임이 있다. 그래서 개별 위임은 해당 사건별로 위임장을 작성해서 주는 방법으로 진행이 되는 거고요. 포괄위임은 포괄위임장을 받아서 날인해서 주는 방법이 있고요. 또는 특허로 사이트에 들어와서 전자적으로 서명해주는 방법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